정말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5월 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어린이날, 그래서 특별한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12.3 개헌부터 4.4 파면까지 정말 숨가쁘게 123일을 달려왔는데요. 그 당시 이야기는 다시 또 해도 질리지도 않고 뭉클하고 극적이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다시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민주주의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딱 적합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변영주 감독님, 임경빈 작가님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구면이시긴 한데 이 조합으로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린이날 특집으로 하기에는 두 또 날카로운? 사람의 그 어휘 사용 스타일이 예.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귀감이 될 만한 스타일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어린이날 특집이긴 한데 어떤 어린이날 특집이냐면 예. 어린이를 위한 특집이 아니라 오늘 하루 고생하신 어린이를 그 자녀를 둔 아,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부모 특집인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어버이날 특집 같은 거예요. 아, 5월 8일에 봐도 어색하지 않은 네. 방송 그렇습니다. 2025년 언제든 에버그린 컨텐츠로 두 분과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 진짜 말 늘었다. 어유, 우리 감독님이 야.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고 작년에 나오셨는데요. 네. 1년 만에 다시 오셨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는데 또 그 유명 배우님들과 함께 정말 그거 기억나요? 예.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예. 그때도 이제 뭐 탄핵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을 맞아. 때 제가 되게 그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반대를 하면서 맞아,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의무 중에는 잘못 뽑은 대통령을 견뎌야 되는 것도 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탄핵이 남발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 취지에 맞냐. 그래서 사실 욕도 좀 먹고 변현주 옛날보다 비겁해졌다. 아니, 작년 여름이었으니까요. 근데 저 자식이 와, 그러니까 그때 그 네. 생각을 한 거야. 아, 재미없는데 저렇게 말하는 거? 그러고서 이제 갑자기 계엄을 해버리니까. 우리 상상 이상이어서. 네.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전 정말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강유정 의원이랑 나왔을 때 후원회장이시거든요. 네. 아, 예, 예. 근데 강유정 의원한테 너무 좀 세다. 네, 그 라고 얘기 생각을 하셨었죠. 했는데 그게 네. 무슨 미래를 예견한 사람이 되셨고 역시 후원회장 또 이렇게 강유정 의원님 안 계시지만 또 바로 후원하십니다. 진선미 의원님도 화이팅. 예, 네. 두 분을 함께 하고 계시는 변영주 네. 감독님. 아니 근데 진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민주공화국 시민하기가 힘든 게 이게 상식인들은 그때도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뭐 사실관계라든지 뭐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뽑았는데 어떡하냐 견뎌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상식적 공화국 시민들은. 네. 근데 이제 내란을 일으키고 그게 실패하고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열리는 국면인데도 그 과정에서도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는 게 이른바 이제 저쪽 그 내란 동조 세력들의 이제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탄핵하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게 야, 우리도 2년 반을 참아줬어. 예. 그럼 니네도 선거에서 이제 지면 5년 참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하루였어가지고 여러 고민들을 좀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대선 국면이 되니까 왜 대선 때마다 갑자기 돌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제정신이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 바깥에 있다가 돌아오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고. 이상한 데로 가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있고.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 입을 다물고 은퇴해야 될 시기를 예. 명백하게 그분도 약간 요새 정치권에 얼짱돌고 명백하게 계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저게 노역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5일장 도는 장돌뱅이들처럼 이제 돌아오는 분들. 그래서 전 기자님들이 이렇게 자주 출몰하시는 대선 때마다 자주 출몰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은 인터뷰를 하지 않는 기자들의 선언문 같은 걸 하나 만드셔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왜 그러냐, 나 의견 있다. 같은 거 아니냐, 5년 전과 그거 그냥 극복해서 쓰겠다. 그치. 달라지지 않은 지혜를 보여주실 거면 그냥 국산화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기자협회부에 공지해 주세요. 예, 좋은 국가 언론도 계시긴 하지만 네. 지금 굉장히 본보기가 못 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변영주 감독님이 좀 빗대서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의 조합이 신선하다, 처음이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두 분 오늘 초면이시지 않습니까? 네, 완전 그렇습니다. 생초면. 네.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두 분을 모셨냐면요. 변영주 감독님
감독님이 오랜 이 임경빈 작가의 팬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사실 좋겠다. 오랜 건 아니고 작년에 근데 선을 확실히 그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월부터 이제 촬영이 들어갔었는데 사마귀인가요? 네, 예. 올해 9월에 오픈될 SBS 드라마 사마귀 고현정, 장동윤, 우와. 네, 이엘, 조성아. 야. 근데 그 촬영을 이렇게 막 준비할 때 제 조감독이나 이제 우리 연출부나 헤드 스태프들이 요즘 뭐 봐? 뭐 유튜브 뭐 봐? 그럼 압도적으로 사장 남천동에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거의 없다랑 같이 방송을 예. 방구석 1년을 할 때 예. 거업이 이것저것 하는데 뭐 사장 남천동을 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쟤는 무슨 경제 프로그램도 하냐. CEO인 줄 아셨군요. 네, CEO. 사장 남천동이니까 예. 뭐 이렇게 지역 경제에 관한 프로그램인가 그렇죠. 보다. 부산 남천동에 이장 다니는 그 부동산 사장들. 네. 예. 그래서 부산 출신인 친구들이 예. 그거를 빗대서 지역 경제 되게 중요하니까 괜찮네요. 어렵고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많이들 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제 그때 조감독이 알려줘서 보기 시작해서 저 구독하고 있고 네. 이럴 때 뭐 되게 잘 알아요. 뭐 이 칸은 이재명 가까이 준말이고 네. 방송에서 쓰는 특정한 줄임말까지 알 정도로 팬심을 아니야, 인정하셨어요. 아니야. 이 그 칸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 저쪽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놀린 거예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김여정이라고 네, 김여성 씨. 네, 중국 분도 계시고 네, 그렇죠. CC클럽 옷을 입고 다니시는. CC클럽 네. 차이나. 네, 차이나. 네. 그러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쪽도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잘해요. 네, 뉴스인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홍두 감독님 다음 드라마 촬영에서는 스태프들이 뉴스인 본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분발하도록 하면서 어렵겠지만 좀 소감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그런 게 저희 방송은 원래 이제 우리끼리 노는 게 굉장히 강한 성격의 방송으로 시작을 했어가지고 사실 좀 진입장벽이 있거든요. 처음에 중간에 와서 이제 보기 시작하시면 뭐 은어도 되게 많고 약간 역사가 쌓여야 재밌는 얘기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어디 권해드리기도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변정주 감독님처럼 이제 대 감독님께서 왜 그래? 저희 팬이라고 해주시고 크죠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미에서의 네. 큰 감독님. 여러모로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나가지고 이 민주주의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임경빈 작가님 이제 네. 포스트 이 유시민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진보 평론가의 그 다음 세대. 네. 예. 근데 사실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감개무량할 때가 있는 게 뭐 저희가 이제 꼬맹이 때 저 꼬맹이 때 막 20살, 21살 뭐 대학 다니면서 영화 찍는다고 까불고 다니고 이럴 때 시네21 잡지 이제 사면 감독님 이제 인터뷰 실려 있고 그때 이제 스크린 쿼터제 한창 그 반대 운동하고 이럴 때 뭐 이 인터뷰를 보던 꼬맹인데 나란히 앉아서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감격스러운 아닙니다. 일이기도 해서 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살고 있어요. 얼른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시죠. 예, 12.3 그날의 밤 이야기로 좀 기억을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모두가 생생할 것 같습니다. 변홍주 감독님도 그날 아마 기억 오래 하실 것 같은데 뭐 하고다가 계엄령 뉴스 보셨어요? 저희가 촬영을 10월부터 1월 말까지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날이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4일이 분당 쪽에서 야외 촬영을 새벽 6시에 모여서 하기로 돼 있는 날이었어요. 예. 일찍 자야겠다. 일찍 자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10시쯤 잠이 들었어요. 승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좀 잠기가 되게 이렇게 밝은 편이어서 갑자기 계속 울리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짜증이 나서 이렇게 봤는데 비상계엄. 와. 이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이 녀석들은 왜 가짜 뉴스를 이 시간에 믿기 어렵죠. 예. 그래서 덮었어요. 예. 큰일 났다. 자야 되는데. 그러다가 찜찜해. 그래서 일단 포탈을 열어봤죠. 그리고 이제 바로 TV를 켜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나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예. 계엄해제를 못 하시면 예. 끌려 나오실 텐데 다들. 그럼 그때는 국회 앞에서 뭐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그런 게 있으면
그 지금 왜 몇십 명, 몇백 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2만 명씩 잡혀가요. 그럼 제가 19,987명 안에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좀 그게 뭐 일찍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의 문제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나가겠다. 그러면 내일 촬영은 어떻게 되나. 일단 야외 집합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촬영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조 감독이 진행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러고 있었죠. 근데 예. 다행히 해제를 하셨고 근데 저쪽에서 바로 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4시까지 끌어. 예. 그래서 새벽 4시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더 이상 잠은 잘 수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짐 챙겨서 현장으로 갔죠. 근데 갔는데 모두들 눈이 뻘개져서 나온 거예요. 누가 잠이 들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촬영은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다. 그래도 정말 해제가 빠르게 해피엔딩이네요. 되어서. 네. 예. 그날 임경빈 작가는 네. 사실 방송하다가 뛰쳐나간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하고 사실 이제 김은지 기자님하고는 그날 이제 밤에 방송에 했었던 그 여러 시리즈로 같이 묶이거든요. 예. 그 MT테카에서 네, MT테카에서 저희를 예. 저희가 무려 400만 썸네일에. 조회수를 기록한 나란히 이제 올라갔었는데 생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터진 거예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그 나중에 이제 돌이켜봤을 때 굉장히 억울한 게 저희가 그날 나름대로 방송 준비를 꽤 열심히 한 날이었거든요. 아이템 빌드업을 한 3일 정도 제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이제 당시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가 20억 받았다라는 그 공천 비리 사건 터졌을 때야. 그래서 그게 이제 영천시장 그 공천 맞아, 관련된 그런 일이 거였거든요. 있었네요. 그래서 그거를 한 3일 정도 주변 취재를 해가지고 지역 정치에서 이제 공천 장사할 때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추경호 원내대표랑 맞춰서 너는 걸렸다 이제 이거 이제 큰일 날 거다. 이 방송을 한 20분 아이템짜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도 한 20장 정도 이제 CG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걸 하기 직전에 이 비리케엄이 터진 거예요. 윤석열이 추경호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거 그걸 살리려고. 덮어주려고. 야, 그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 행보가 좀 이해되네요. 말씀 그래서 듣고보니까.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예. 그게 터지고 나서 예. 이제 그 기자들 있는 단톡방에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뭐 그 당시 김상욱 의원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랑 만나서 그걸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받아친 게 정리돼서 올라왔어요. 거기 이제 김상욱 의원이 욕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추경 땡땡이가 지금 뭐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데로 계속 빼려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날 저희가 받았던 충격은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제 사실 그 뒤에도 이어지는 것들을 계속 그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감각을 계속 느끼면서 국회로 갔었거든요. 그날 진짜 살 떨렸죠. 근데 저는 정말 방송하다가 국회로 가는 그 어떤 감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대단하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12월 3일을 막은 건 임경빈 작가뿐만이 아니라 일단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들 그리고 그 시민들이 계속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중에 누군가죠? 그러니까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전체로 얘기할 수가 굉장히 없겠네. 많죠, 아닌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190명만 재속했습니다. 정말 그 헌재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그 소극적인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태도, 임무수행 그리고 뭐 그 중령님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인 거고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린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 정말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짜 우리 모두 너무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직 안 끝났어. 그러게요. 이게 뭐냐면 대선이 안 끝난 게 아니에요. 내란이 안 끝났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짚어보도록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 콘텐츠 이 황금연휴에 볼만한 것으로 추천 부탁드렸던 임경빈 작가님이 뉴스타파 계엄 다큐 그리고 KBS 유튜브 이렇게 추천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 뉴스타파가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난 직후에 이제 제작한 다큐예요. 제목이 이제 윤석열의 내란, 계엄을 막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KBS에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뭐 시사인에서도 비슷한 콘텐츠를 하고 12.3 있습니다만. 계엄 그날 네, KBS에서 그 전에 이제 제가 봤던 건 이제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라는 콘텐츠.
두 개를 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예, 좀 그 컨텐츠가 낯서신 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인지를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뉴스타파 계엄 다큐도 저도 임 작가님 추천해 주셔서 봤는데 이게 다시 봐도 다 아는 내용인데도 또 약간 눈물 나더라고요. 그 굉장히 좀 감동적인 예. 다큐인 게 저는 변영주 감독님하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거의 곧바로 그 다큐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이제 뭐 감독님 워낙 오래된 그 고전 명작이긴 하지만 낮은 목소리 시절부터 보통 고전은 한 50년 이상 지났어요. 헌정 너무 몰차요. 대감독님이시니까. 클래식. 네, 초면에. 네. 그 저희도 이제 대학 때 같이 봤던 작품들인데 그쵸. 예. 진짜 낮은 목소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발굴돼서 나오는 게 다큐의 어떤 본령적인 기능일 수 있는데 예. 초반에 나왔었던 여러 방식 중에서 저는 굉장히 맞아요. 이 다큐에서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 국회 본회의가 그렇게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었던 데에는 주로 이제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국회의원들, 예. 국회의장이 뭘 했는지, 그날 뭐 각 여야 당대표가 뭐 했는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었느니 뭐 이런 쪽에 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시사인의 그 뉴스타파의 그 예. 다큐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을 작동시킨 사람들 얘기예요. 그날 가서 화면을 켜고 전기가 돌아가게 하고 국회 방송의 방송 시스템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서 그걸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게 하고 뭐 본회의장의 좌우 화면에 어떤 의안이 올라오는지를 띄우게 만드는 사람들. 그게 안 됐으면 그렇죠. 그 본회의가 열릴 수 없었다는 거를 우리가 몰랐는데 맞아요. 그걸 저는 보고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공화국 시스템을 움직이는구나. 그게 너무 와닿아서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남는 방송이었고요. 그 다른 것보다도 국회 보좌진들의 이제 선후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 언뜻 지나가는 내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기자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자들도 많이 예, 나오고. 예. 그리고 굉장히 그 공화국 시민으로서 이제 격했던 게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이 내란을 막았는가를 구체적으로 호명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뭐 빛의 혁명이니 뭐 시민들이 막았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 개별자들이 뭘 했는지를 좀 뭉개게 되는데 이런 다큐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이름 누구누구 역할 뭐뭐 직함 뭐뭐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알게 하는 거랑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생생한 게 거의 그 다큐의 첫 장면에 그 얘기가 있어요. 내 직장이야! 보좌진들이 경찰이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여기가 내 직장인데 왜 네가 못 들어가게 막냐. 근데 사실 그것만큼 사태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여기가 직장인 사람들 그리고 이 직업적 소명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든다. 이걸 보여주는 다큐여서 지금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그 뉴스타파가 원래는 보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탐사보도 전문 채널인데 정말 다큐멘터리도 잘 만드시는 것 잘 같아요. 만들죠. 예. 그래서 지금도 개봉하고 있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예, 압수수색. 예. 그 지금 오늘 현재로 봤을 때 막 그렇게 너무 센 영화들이 많이 지금 개봉을 예. 해서 왜냐하면 영화 그 극장 쪽은 사실 5월부터가 그 성수기예요. 5월부터 8월까지가 성수기. 날씨도 좋고 휴일도 네. 많고. 네.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가 성수기. 이렇게 1월까지가 성수기 예.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에서 4월, 뭐 그 9월에서 한 10월 요 정도로 이제 비수기. 그래서 이제 흥행이 잘 안 될 것 같은 영화라고 판단되어지는 영화들이 그때 개봉을 하고 잘 될 것 같은 대작들이 이제 여름 겨울 요때 개봉한단 말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화차가 이제 3월에 개봉했죠. 근데 역시 변형주의 네. 또 다른 명작.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사실은 지금 되게 어렵지만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다큐멘터리를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정말 잘 만들었고 예. 그리고 보고 있다 보면 그 연출자가 뜨거워지는 거에 긍정적인 힘. 보통 연출자는 냉정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출자가 뜨겁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고 되게 긍정의 힘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그 압수수색 특히 혹시 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광주나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웬만하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에서 봐주세요. 오. 네,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영화 전용관도 되게 요즘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예. 그 지원이나 이런 게 완전히 이제 다 끊어버려가지고 쟤는 진짜 독립영화를 싫어해. 이상해. 근데 독립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독립. 단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바꾸면 되나? 예. 아 미국으로 인디펜던트. 그러면 인디펜던트. 이거 그럼 굉장히 멋스러워 보인다고 할 거예요. 아마. 좋아할까? 예.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독립영화 전용관 서울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아트나인이나 또는 네, 그 시네큐브. 시네큐브라든가 인디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이 영화를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되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은 어린이들이 봐도 좋습니다. 네, 어려서 민주주의 준법 추천 정신, 콘텐츠 그렇죠, 압수수색. 준법 정신, 그다음에 준법 정신이요? 진정한 준법 정신은 그거죠. 그렇죠. 잘못된 이걸 보는 공권력의 거지.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 예. 이런 게 이제 준법 정신 예,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그래서- 준법 정신. 네,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얘기하는 영장 갖고 오셨어요? 이럴 수 있는. 네. 저 가방 좀 어린이 아, 가방 좀 봅시다. 네. 영장 지키셨나요? 가져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수능 때까지 도움이 됩니다. 아 중요하죠. 네. 예. 아 그렇네요. 예. 정말 빠른 민주주의 교육 이런 네, 식으로 해야 그럼요.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뉴스타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압수수색까지 추천해주신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KBS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KBS 맞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별인들의 이야기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저는 사실 그 KBS 다큐, 뭐 시사인 다큐도 재밌게 봤지만 KBS 다큐가 초기에 네, 맞아요. 그 이제 시민들 인터뷰를 하나씩 올릴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통쾌했던 게 잘 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이제 다큐가 올라오는 거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큐가 업로드되는 유튜브 채널이 신생 채널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거를 알고 나면 더 더 통쾌해지는데 라이브. 예. 지금은 이제 폐지된 KBS의 사장진이 이제 박민 사장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이제 방송 쿠데타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심야 시사 프로그램이었던 더 라이브 최욱의 더 라이브를 예. 프로그램을 날려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공식 채널이었던 유튜브 채널을 사실상 문을 닫았다가 계엄 이후에 그날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그 채널을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진 더 라이브 채널에 이 시민들의 인터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저도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되어 있지라고 궁금하기만 했었는데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쿠데타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복수죠. 그 자체로 저는 너무 굉장히 짜릿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출연자이기도 그러시네요. 하지만 예.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복수는 너무 우아하게 그 방송쟁이들 방식으로 예. 너무 유쾌하고 너무 그거 자체로 저는 감동적이고 예.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얼마 전에 올라온 인터뷰 중에 우리가 모르고 놓쳤던 거를 짚어준 분이 있었어요. 최화식 그 예비역 예. 중장. 군인이시죠. 예. 네. 뭐 여러 시민들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가수분도 있고 뭐 그냥 평범한 회사원도 있고 뭐 보좌진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은 예비역 육군준장 출신이니까 심지어 본인 말씀으로 이제 계엄 업무를 군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엄이 발생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굴러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예.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이미 계엄 선포가 여전히 윤석열 입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짐을 꾸리셨다는 거예요. 식구들이랑 예. 둘째 아들이랑 이제 아내분이랑 해서 아마 내가 국회 앞에 나가게 되면 3, 4일은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시는 거죠. 이 시스템상 이게 작동이 되면 못 막는다. 예. 국회는 이미 계엄군이 장악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좌진이나 국회의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바깥쪽 국회 바깥을 다시 시민들이 에워싸고 그 시민들을 계엄군이 또 에워싸고 예. 이 대치 상황이 적어도 3, 4일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으면 집에 오겠지만 그러고 나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80년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짐을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뭐 저희 그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 헌법에 선서했던 사람들이면 다 국회에 들어와서 해제를 할 거라고 믿었고요. 방송에서도 뭐 그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엄군들도 이 상황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지휘관들은 생각할 거기 때문에 예. 출동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당당하게 나 국회로 간다.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건데 와 국회 앞에 갔는데 진짜로 군인들이 와 있고 내 머리 위로 헬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말하자면.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계엄업무를 했던 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니까 그날 나왔던 분들이 어떤 각오로 나왔는지가 좀 더 절실해지더라고요. 아 나하고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 이게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날 현장에 나왔던 거구나. 그게 좀 더 절실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한동훈 씨가 예. 씨가 맞지. 지금은 그 사람 민간인이긴 지금 아무것도 합니다. 없잖아. 예, 예비 후보. 예비 후보. 예. 예. 한동훈 옛 검사, 전 검사, 전 검사. 예. 한동훈 전 검사가 전 공무원. 네. 국회 오는 걸 보고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야, 윤석열이 진짜 제 싫어하는구나.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날 국민의힘 당사가 내란의 제2본부였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예. 왜 글로 모이라고 했냐고. 예. 국회로 가지 않게. 예. 그리고 계속 이상한 딜을 하고. 그건 뭐냐면 거기서 소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야, 근데 저 사람이 국회로 왔다고? 진짜 눈밖에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야,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 사람. 근데 열심히 안 살아.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면 그렇죠. 지금 정말 이 내란 종식에 선봉했을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체포 명단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예.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역사 이래로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잘못된 사람의 배신과 어떤 억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알을 깨고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전혀 없구나 저 사람은. 나는 저분이 내란 종식에 선두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네. 적어도 그날에는. 예.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그 국회로 뛰어가서 박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날 임경빈 작가가 또 그 윤상현 의원 만났던 이야기가 있지 저 않습니까? 진짜 개빡치는 얘기죠 진짜. 비속어 사용 안 돼요. 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강동님께서 짚어주신 내란의 제2 어떤 당사국이 된 국민의힘 당사의 문제를 그날 직접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이제 국회 앞에 갔는데 그때 뭐 서영교 의원 보좌진 뭐 이런 분들 만났거든요. 원래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인데 우리 의원님 이제 오면 그 담을 넘겨드리기 위해서 보좌진들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각 취재진들 뭐 옛날에 잠깐 같이 일했던 작가님 뭐 이런 분들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정문 앞으로 흰색 택시 한 대가 쫙 들어와요. 그 이제 바로 앞까지 돼가지고 딱 내리는데 훤칠한 보좌진 한 분하고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너무 잘생겼어가지고 훤칠한 보좌진 한 분이랑 윤상현 의원이 딱 내리는 게 보이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절감하게 된 게 뭐 나경원 의원이 나중에 막 모함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격하게 뭐 해가지고 국회 못 들어가고 우리가 당사로 갔다. 너무 거짓말인 게 내가 거기 있었는데 그때는 국회의원이 뭐 나경원 아니라 뭐 윤상현 아니라 누구라도 이거 그냥 배지 달고 있는 사람은 다 반가워요. 모든 시민들의 마음이 똑같았을 거야. 아, 저 사람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들어가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안 들어요. 지금 당장 저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도 여기 왔다는 건 우리 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에 너무 절실하게 의원님 지금 정문을 경찰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글로 못 들어가실 수도 있다. 일단 한번 가보시고 안 되면 저 뒤쪽에 국회 이제 왼쪽 뒤쪽에 보면 이제 수소 충전소가 있거든요. 거기로 넘어가는 분들 몇몇 있더라.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좀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당사로 간 거야. 그러니까 해제 투표를 하지 않고. 그럼 말하자면 방법을 알았는데 안 들어간 거고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선택을 한 거고 뭐 이준석 의원처럼 안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다른 판단을 한 거겠죠. 이제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그게 이제 판단일 수도 있고 겁이 나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영상이 있긴 합니다. 뭐 이렇게 앞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 이준석 의원의 보통 모습이. 사람이 겁이 나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하지 않고 맞아요. 일단 화부터 내거든. 그렇죠.
이 상황을 지속하고 싶은 거죠. 아. 현장에서도 그래요. 감독이 갑자기 이거 잘못 찍은 것 같고 막 그러면 그걸 분석하거나 자 이걸 이렇게 찍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감독한테 화부터 냅니다. 아 그렇죠. 비켜! 막 이러면서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내가 감독이네! 비켜! 막 이런다고. 그럼 옆에서 얘기를 해주거든. 아, 감독님 요거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예. 조용히 해 새끼야! 뭐 이렇게 된다고. 시끄러운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시끄러운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예. 아니 전 그렇다고요. 해봐서 아니, 아는데. 감독들은 이렇게 겁이 나면 그렇더라고. 네. 잘 모르죠. 맞아요. 저 그분 잘 몰라요. 이준석 의원. 알고 네. 싶지도 않고. 아, 그날의 각자의 행동들과 선택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른 김종- 얘기인데. 예, 예. 전 그 안기령님이 이렇게 막았잖아요. 아, 예, 네네네. 예. 그분도 이제 이 다큐에 나오거든. 근데 저는 사실은 되게 마음 아프고 슬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큰일이다. 그러니까 그 영상 되게 유명하잖아. 예, 총 잡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팠던 게 저렇게 총을 잡으면 안 된다. 군대에서는 어떻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나라가 그 대통령이 썩으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썩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뭐 좀 술도 끊게 하고 그렇죠. 규칙적으로 운동도 시켜서 사람 만들어서 보내는 게 이제 그거 이렇게 국민들이 그 사람을 측은지심이 있는 거야. 아 저렇게 있다 보면 저 사람 죽는다. 아 그렇죠. 빨리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외부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데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 그렇지. 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여하튼 이렇게 좀 썩다 보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쁜 생각을 해도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자꾸만 그때 가해잖아. 가진 사람 입장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고방식 자, 자체가 생각해봐요. 예. 안기령 씨가 이렇게 잡았어. 그럼 다들 쏘면 안 돼, 쏘면 안 돼. 그렇죠. 쏘면 안 돼. 네.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예. 생각하는 저기 그 손가락 내리세요. 군인. 막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는 가해자 처벌된 관점으로 사람으로 그치. 자기가 피해를. 저는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걱정인 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 이를테면 최근에도 이제 그 어디입니까? 그 어디 여기죠, 거기가? 그 여성 한 명이 왜 또 며칠 전에 죽었잖아. 아, 네네. 신림역. 아니 신림 말고 그 미아? 예. 미아역인가? 미아역입니다. 네네네. 살해당한.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붙이면 그걸 막 뛰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말은 약자라서 죽었다는 말. 그렇죠. 어린이였어도 죽었을 거고 장애인이어도 죽었겠죠. 그리고 남자 중에 왜소하고 자기보다 굉장히 왜소하고 작은 사람이어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러면 우리 모두는 여자라서 죽었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요. 연민이죠, 연민. 누구든 죽을 수 있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가 내가 안 죽였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저 이거를 계속 부추겼던 사람이 누군지 우리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이름도 나왔는데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전 이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D가 그 사람 이름을 막 화면했으니까 안 넘어가. 아마 근데 댓글창에도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너무 걱정이었던 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왜 예전 얘기지만 엠번방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예. 그때 그분이 그것도 부추겼어요. 이건 여성들이 남성들을 범죄에서 취급한다. 근데요, 엠번방은 엔딩이 뭐냐면요, 이 범죄자들이요, 이 나쁜 놈들이 그 어린 여성들을 괴롭히는 것 다음에 뭘 했냐면 그 동영상을 와서 본 어른 남자 아니야. 어린 10대 남자애들을 협박해요. 그래서 걔네한테 또 그런 영상을 찍게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그걸로 계속 돈을 뜯어내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장애인이거나 어린이거나 여성이거나 또는 뭐 정말 힘이 없고 그 뭔가 그 자기가 약점이 힘세지 있는 않은 남성이거나 그러니까 마동석을 제외한 남성이거나 네. 결국은 이렇게 피해는 확산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누가 피해를 받았을 때 나도로 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완전히 한번 이상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가해자, 권력자. 범죄자와의 동질성? 예. 정말 고작 성별이 같다는 게 뭐 대단한 동질성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네, 저도 그분하고 성별이 같은 게 기분 나쁩니다. 네. 야, 그럼 내가 이래야 돼? 막 이를테면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 여성이라서 마음이 아파야 돼? 같은 여성이라서? 아 싫어.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정말 동질성도 아닌 걸 동질성처럼 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를테면 장애인들이 시위할 때도 그분들이 몇십 년간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왜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통깁스했을 때 우리 동네 그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분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해서 이제 겨우 2개인가 3개 남았잖아.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근데 그거를 자꾸만 이동권 투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 나 출근길. 그거를 막지 않잖아? 이를테면 그 경찰이나 지하철 직원들이 안 막으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분들 우리 막 저기서 에스컬레이터 막 뛰어서 타면서 다치려는 거 보면 한 번 열잖아. 그 정도 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 그걸 막고 못하게 하면서 시간이 벌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때도 갑자기 딴 쪽에 자기를 이입시키게 말을 하는 거야. 못돼 처먹은 거지. 이 전반적 사회 흐름이 지금 그렇게 내가 초등학교 오고 4학년 있는.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을 그 사람들이 만났으면 진짜 혼났어. 지금 안기령 청구 사건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이야기까지 초등학교 갔습니다. 4학년 때 담임이 진짜 뻔하게 괜찮은 그렇죠, 사람이었거든. 그렇죠. 네. 교사는 뻔하게 괜찮은 사람이 짱땡이에요. 아, 그럼요. 네, 훌륭한 예. 사람은 거의 힘들어. 평범한 직업인이 제일 좋은 거죠. 평범한 직업이냐. 그래서 이분이 누가 뭐 코를 흘리거나 뭐라거나 근데 놀리는 거 되게 혼냈다고. 그게 뭐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야. 예. 약한 누가 절뚝거려? 그럼 괜찮으세요가 정답이지. 아, 저 사람이 절뚝거리는데 난 안 절뚝거려야지 이게 아니랬잖아. 그래서 걱정이에요. 예, 우리 어린이날 특집이어서 이 어린이의 이야기, 어린이들이 감독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제작진이 그럼요, 댓글을 그럼요. 써주고 저기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들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길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가. 아, 근데 굉장히 하고 싶은 중요한 말다 해버려. 지점을 이게 예, 문제야. 짚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예. 이제 뭐 그 계엄으로 우리가 촉발된 거지만 국가 폭력이라든지 맞아요. 네. 집단 폭력이라든지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잖아요. 뭐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건 사실 연민이나 공감인 건데 그게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으로 가버리니까 그게 좀 결국 지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우리가 내란 종식을 예. 위해서는 그날 국민의당 당사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가 그럼요. 드러나요. 예, 예, 진짜 정말 딥하게 중요합니다. 취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찌끔이 배신할 때입니다. 음. 그때 거기 계셨던 지금이야. 지금 빨리 지금 8월 14일이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빨리 광복 전에 투항을 하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의외로 그런 분들을 국민들이 칭찬해줘요. 아, 그럼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다가 나중에 폭로 하나만 해줘도 갑자기 15일 3일날 국회 앞에서 막은 사람들. 아, 그럼요. 예. 지금이에요. 예. 그날의 지금이야.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양심 고백을 하시라는 배우들 감독님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겁이 나면 슬쩍. 네, 저희 시사인의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이쪽이나 네. 이쪽으로. 사장 남천동으로 가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시간 관계상 변홍주 감독님 이제 추천작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예. 이건 뭐냐면 바람이에요. 그 방송국이나 예. 어디서 이 영화 한번 다시 틀어달라. 와, 지금 이 오래전 방송 영화예요. 보시는 분들 네. 참고하십시오. 예. 이게 뭐냐면 예. 그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라는 20세기 영화입니다. 오. 제가 이렇게 계엄이나 이런 쿠데타하고 관련된 걸 봤더니 21세기 별로 없어. 실제로 여전히 쿠데타가 일어나는 데들이 있죠 지금도. 네. 근데 이미 21세기로 오면서 그것은 옛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그 끔찍한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이 피해가 얼마나 확산이 되는가? 그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는 당시 피노체트라는 그 쿠데타군의 암호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궁을 공격하라는 암호예요. 네. 그래서 사실 실제 그날은 되게 맑은 봄날이었어요. 그래서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라는 암호와 함께 이제 그 대통령궁을 폭파하고 그 아엔데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가 거기서 학살당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작정 사람들을 끌고 가요. 왜 우리 지금 문건 보면 몇 명이죠? 500명인가요? 뭐 거의 지금 몇천 명 수준으로까지 그렇죠. 드러나고 있죠. 점점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는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조사 한 번씩은 받는 게 뭐냐면 몇백만 지금 100몇십만 200몇십 민주당 당원 권리당원이 120만 예, 뭐 100만이 넘긴 그쵸. 합니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 그분들 다 일단 조사 받으실 거예요. 와.
일단 당원이란 이유만으로요. 조사받으면서 계엄이 되면 네, 뭐가 되냐면 누가 너보고 당원하라고 꼬셨어. 그렇지. 로 시작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 칠레에 그 국립경기장이 지금도 있거든요. 예. 네네네. 국립경기장에 2만 명을 수용을 했어요. 사상범이다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중에는 사상범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도 있고, 뭐 일반 교사도 있고. 그래서 2만 명이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3천 명 이상이고 그 국립경기장을 지금도 이제 이를테면 자료관으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그 관리하시는 분이 뭐냐면 당시에 잡혀 있었던 분이야. 그래서 거기 벽에 막 사람들이 써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내란이라는 건요 사실은 정당성이 없잖아요. 예. 추후에 법적인 정당성도 없고 도덕적인 정당성도 없어요. 정치적인 정당성도 없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째려만 봐도 불순분자 같은 거야. 그러면서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계엄을 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는가? 그러니까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 마음속에 제가 그 올해가 59살인데 59살 이후에 남은 삶은 그분들이 살게 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정말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건 보통의 시민들 또는 직원들 또는 뭐 그때 군경. 소극적으로 했던 군경, 뭐 국회의원, 네? 그 담을 넘었던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저는 제가 막 대단해서 죽었을 거라는 게 아니라 이게 몇만 명이 되는 순간 그렇죠. 웬만한 포함이 돼요. 제일 먼저 난 그걸 하려고 노력했겠지. 너희 쪽에 전화해서 야 너희 그때 나왔던 거 지워주면 안 돼? 작년 내 영상. SNS 지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정말 죄송하지만 이미 잡혀갔을 그 민주당에 네, 많은 네, 사람이 네. 잡혀갔을 민주당에 저 그때 저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 그 지지했던 거 좀 지워주시면 안 돼요? 난 몰랐다. 나 몰랐다. 그분이 그런 줄 몰랐다. 뭐 이래도 잡혀갔겠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찌됐건 조사는 받았겠지. 그리고 저는 거기서 맞기 전에 부인했겠지. 베드로가 누군가를 그렇죠. 그 부인했던 것처럼 그렇죠. 바로 부인했겠지.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공포? 예. 그럼 확산되는 거고 모두에게 아픔이 되는 거죠. 우린 80년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게 더 확산되겠죠. 그 시절에 저 중학교 감독님은 2학년.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되게 무서웠던 기억만 나고 정말 얼마나 당시 80년 광주가 고립돼 있었냐면 서울 사람들은 전부 다 뉴스로밖에 못 들어요.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돼 있다. 그런 입장에서 아마 80년 광주가 우리 세대에게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건 죄의식이죠. 그러고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당시에 진정한 자료를 봤을 때 부끄러움이죠. 그날 적어도 요번 계엄은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계엄 같은 거 하면 안 돼. 우리 모두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그냥. 보잖아요. 예.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 바로 거기에 개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개입이 되잖아. 근데 80년 광주는 완전히 고립돼 있어서 대학에 들어가서야 그 자료를 보는 건 뭐냐면 내가 그때 띵까띵까 뉴스 들으면서 아우 저 북한 나쁜 놈들이라고 할 때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됐구나라는 죄의식이 되게 컸죠. 우리가 어떻게 이 123일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버텨왔는지를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참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근데 저 되네요. 감독님이 그 80년 광주하고 아옌데의 그 칠레 쿠데타 상황하고를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결 고립이잖아요. 그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도 최후에는 아옌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그 공화국 시민들이 대통령 궁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다 이제 학살을 당하게 그쵸. 되는데 그게 사실 광주에서도 전남도청의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시민군의 어떤 모습하고 거의 그렇죠. 유사하고 저는 계엄 당일날 그 국회 앞에서 JTBC 이제 생중계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게 아옌데 대통령이 이제 죽기 직전에 라디오 연설을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뭐 공화국 만세, 뭐 칠레 만세 이 유명한 그 연설을 하는데 그때 제가 보던 그 JTBC 생중계를 중계 방송하던 앵커가 김필규 기자라고 저하고는 이제 JTBC 제가 일할 때 팩트 체크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선배예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생중계 진행을 하는 도중에 계엄군들이 이제 창문을 깨고 진입을 하는 장면인데 거의 뭐 울부짖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국민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너무 아엔데의 그 마지막 연설이랑 겹쳐서 야, 씨, 이렇게 공화국이 끝나나라는 좌절감을 그때 느꼈었거든요. 그게 다행히 이제 잘 정리가 됐지만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를 그 영화를 고르신 걸 보고 저도 그 생각이 나서 우리가 다 그 순간을 지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동안 되게 그 소위 그 이런 매체 특히 유튜브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경계심이 컸거든요. 해악이 있으니까. 있죠. 뭐 비근한 예로 윤석열 씨라든가. 그렇죠. 네. 너무 비근한 예네요.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번에 그 12월 3일을 보면서 역시 과학기술이면 인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옛날처럼 먼저 방송국을 장악해서 방송국 전원을 끄고 맞아요. 예. 실제로 그다음- 그럴 계획이 있었죠. 네. 단전단수. 그다음 네. 국회로 들어갔으면 옛날 같으면 우린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애초에 몰라요. 모르는 그렇네요. 상태로 네. 그냥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폰으로 막 얘기하잖아. 예. 못 봐요. 그렇죠. 국회로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아. 서영교 의원이 담 넘다가 경찰 헤드록 한 걸 몰라요. 그렇죠. 네. 와, 난 요번에 그걸 느꼈다니까. 과학기술 무명 만세. 쓸데없는 얘기해도 돼?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네. 서영교 의원이 예. 저 대학교 직속 선배예요. 근데 근데 그분이 지금 되게 그걸 막 목소리도 크고 걸걸하잖아. 네네네.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교 장군으로 불리시잖아요. 20대도 그랬어. 학교 다닐 때도. 근데 왠지 그때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놀라운 얘기는 보통 이제 20대는 안 그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니까 본관에서 소위 그 딱 구호로 있잖아. 그럼 정문 앞에서 들려. 역시 느낌이. 영교 장군은 다르시네요. 소리통이 필요 없는 네. 사람. 그분이 20대 때도 그랬어요. 일관성 있으시네요. 변화만 묻는 목소리. 예. 그래서 가끔 TV에 서영교 의원이 나오면 갑자기 저는 몇십 년 전으로 자꾸 이렇게 그쵸. 돌아가요. 소환돼요, 기억이. 혼나던 기억. 복성. 저는 이제 빨빨거리고 뺀질뺀질해서 맨날 혼났거든. 나만 보면 혀를 찼다? 22살이 19살한테 혀 차도 되냐? 그땐 또 그 나이 차가 크게 느껴지죠. 지금은 별거 아닌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서영교 말이네요. 장군님의 그 우렁찬 목소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개헌 막내도 역할을 하셨다.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일간의 가장 절정이었던 장면, 기억나는 장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조금씩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긴 네, 해요. 저는 남태령. 남태령. 그날 엄청 울었어요. 그날도 지방 촬영이 있었어. 그날도 밤늦게까지 지방 촬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다가 잠깐 쉴 때마다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컥하고 그렇죠. 특히 왜 그 남태령에 참여하셨던 트랙터를 모셨던 그 농민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긴 글을 그 다음에 쓰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 기간에 최고의 명문이 전 그 글이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냥 이러고 있다 잡혀가거나 아니면 뺏길 줄 알았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자기를 향해서 손을 흔들 때 멋있는 척하려고 이렇게 주먹도 좀 불끈 져봤고 그리고 집회를 남태령에서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이를테면 여성, 흥소수자 또 뭐는 지금 취업 준비를 하는 그 젊은이들 고향이 그 전라도라서 뭐 이랬던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쭉 이분이 세월호를 떠올린 거예요. 세월호의 영혼들이 지금 이렇게 발화하는구나. 엔딩이 뭐냐면 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론도 펑펑 울었어. 저는 그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찾아보겠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페이스북에 쓴 그래서 저도 인스타에 그 중에 몇 장을 캡처해서 올렸어요. 감독님 인스타 가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지 마. 이게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이거 또 딴 얘기인데 요즘 제가 그런저런 걸 올리면 인스타에 어디서 알고 이제 저쪽 분들이 승복 사진 올리셔서 기사 나고 이러시던데요. 욕하고 올려. 그럼 이제 내가 싸울 줄 아나 본데 죄송하지만 전 그런 분들이 뭘 올리면요 그냥 차단하고 삭제해요. 왜냐하면 내란 옹호 세력과는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법정에 갈 수도 있습니다. 너 그때 걔랑 놀았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돼.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아니라
위법한 세력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법대생입니다. 민감합니다. 법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란 옹호는 그 중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위법하고 위험하다고 예. 생각을 해서 삭제하고 차단하고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위험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도 울지 말라 그랬거든 어렸을 때. 역시 오늘 어린이날 특집 맞네요. 어린이니까. 예. 여러분 네, 어린이 변형주한테 네, 네. 아버님의 가르침. 여러분들 내란을 옹호하거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싸우지 마세요. 나중에 경찰이 오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내란 옹호했던 그 사람이랑 그때 왜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한 교류를 겁니까? 했냐. 왜 교류를 했냐? 칼차단. 뭐 이렇게 댓글 교류를 많이 하냐? 이거 암호 아니냐? 그렇지, 이럴 그렇지.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빨리 차단을 하셔서 범죄 예방이죠 일종의. 오늘 준법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경빈 작가는 이 지난 123일의 절정과 같은 장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광화문의 깃발들이었거든요. 그 뭐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깃발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이번에는 물론 이제 저희 이제 사장 남천동 깃발 들고 나가신 분도 있어서 너무 감사했지만 그 불꽃 남자 정대만. 그렇죠. 불꽃 남자 정대만 깃발은 이게 기술이구나.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 이 현지 주문을 해가지고 가져온 그 깃발 들고 나온 친중이구나. 분들. 그렇죠. 심지어 OEM으로 자체 생산한. 네. 그러니까 그런 깃발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인데 예. 각 깃발들이 자기 정체성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거랑 저를 연결하게 해준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 예. 기성 매체들, 뭐 유튜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성 매체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강하고 문제가 많다고 저도 항상 지적을 하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내란 국면을 지나면서 그래도 시스템을 갖고 있는 매체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알게 됐거든요. 물론 시사인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재호명하는 역할을 언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불꽃남자 정대만 깃발 드신 분도 따로 인터뷰해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는지를 알게 됐고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게 다친 분들 얘기였어요. 이 계엄을 막는 과정에서 예. 혹은 집회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찰들하고 충돌하고 계엄군하고 충돌하고 차 사이에 끼어서 다친 사람,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접질린 사람. 근데 이게 그냥 다 뭉뚱그려서 빛의 혁명이라고 해버리면 그 개별의 개인들이 다음날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맞아요. 다치면 이게 의료보험도 안 되는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시위 참여했다가 다쳤는데 누구한테 보상받을 수도 없고 이런 개별자들은 사실 자기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손해를 다 그냥 혼자 감당하고 지난 100여일을 그냥 참여를 해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들은 하다못해 정치적 이득이라도 가져가지 그분들은 그냥 다음날 출근해서 졸릴 뿐이에요. 맞아요. 피곤할 뿐이고 힘들 뿐이고 주말이 없어질 뿐이고 근데 그거를 어찌됐든 우리 언론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조명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내란을 막은 당사자다. 국회의원들 뭐 유명 정치인들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거를 계속 좀 상기시켜주는 게 그 깃발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제 제작자도 예. 그 시위 나갔다가 춤추다가 이제 다리를 겹질러서 이렇게 골절상을 입었는데 너무 흙에 겨워서 시위를 즐겁게 해야지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랬어요. 윤석열 때문이다. 그렇죠. 윤석열 때문이지. 완전 시위 나갈 필요가 없었는데. 네, 저는 왜 내년이 지선 아닙니까? 예. 지방선거죠.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민주적인 사람이 어찌됐건 안 될 수가 없잖아. 네,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높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지. 네. 만약에 또 이상한 사람이 되면 그때는 우리는 서울시민 모두가 모여서 한번 회의해야 돼. 네네네. 해야 돼. 여기 네. 파주 시민이어서 네네네. 서울시민 근데 따로 해야 저는 됩니다. 뭐 경기도는 예. 걱정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예. 부럽다. 근데 우리도 그럴 거예요. 네네네. 네. 우리 은평 국민의힘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깃발 뭐 내향인 뭐 별게 다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깃발들을 잘 보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시장이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 깃발을 쫙 꽂아놨으면 좋겠어.
꽂자. 우리의 어떤 이 그날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하는, 광장에 깃발을 들고 쫙. 꽂자. 힘들겠죠. 왜 공무원들이 매일 퍼레이드 아침에 하듯이. 내렸다가 저녁 때 내려야 되나? 야. 뭐 뭔지 모르겠지만 12월 3일마다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걸 해서 와. 왜 무협지나 판타지 그쵸, 영화 예. 보면 예. 검들이 쫙 꽂혀 있다고. 예. 그래서 예. 마교가 쳐들어오거나 뭐 이랬을 때 그 예. 검들을 쫙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언젠가 또 잘못된 권력이 예. 등장하려고 할 때 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30년 전 아버지가 들었던 이 창피한 깃발 이러면서 그걸 예. 드는 거지. 불꽃 남자 정대만. 먼지를 탁 털면서. 사장 남천동.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 영원 불멸의 민주주의 그렇죠. 예. 무기인 거죠. 아. 여차하면 좋네요. 또 든다. 어벤져스 어셈블처럼 그냥. 야, 그렇네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언제든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배웠기 때문에 그쵸. 예, 굉장히 중요한 또 깨달음인 근데 것 저 진짜 같습니다. 너무 좋았던 게 예. 사장 남천동 깃발 사실 부끄럽잖아요. 왜요? 그런 예. 그 자기 취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뭐 거기에 이제 무지개 깃발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내향인 깃발도 네, 있고 네. 외향인 깃발도 있고. 응원한 프로야구 팀도 있었어요. 그럼요. 네. 그거야말로 부끄러울 수 있는데. 진짜 부끄럽죠. 근데 이제 내 거가 굉장히 강한 그 현대 한국인들이 예. 다 자기 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그 광장에서 연대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사실 민주공화국의 진짜 힘이잖아요. 예. 거기에 뭐 동성애자도 있고 뭐 이성애자도 있고 뭐 천주교인도 있고 뭐 기독교인도 있고 뭐 불교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걸 들고 나왔지만 예. 내가 이제 한 사회를 같이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그 연대감만큼 우리한테 이번에 강했던 게 없던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깃발들이 다시 모여서 이번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 그 경찰 바리케이트에 예. 그 기태꽃기 엄청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나란히 꽂혀 있는 그 깃발들이 막 나부끼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그 지난 123일이 좀 보상받고 위로받았다는 느낌이 두 분한테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드네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몇십 년 뒤에 예. 나쁜 놈이 등장했어. 안 그래야 갑자기 되는데 나올 것 같죠. 그 왜 무기를 나눠주듯 예. 줄 서세요 이러고 예. 하나씩 깃대를 하나씩 나눠줘. 전 외향인인데요. 시끄러. 순서대로 받아. 감독님 작품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진짜 12.3 계엄과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N적 상상이 더해지는 작품도 너무 분명히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벌써 시간이 너무 재밌게 듣다 네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 123일간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수고한 우리가 위로받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뿌듯한 마음과 찡한 마음이 더욱더 올라오는데 근데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좀 걱정되는 마음 그리고 그 지난 시간을 버텨왔던 시민들한테 좀 두 분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또 대선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냐면 나라가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청춘이 걱정이에요. 전 늙었잖아요. 전 나이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특히 그 지금도 여전히 그 윤석열 도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란죄니까. 그렇죠. 윤석열 도당과 서현교통으로. 소리통. 이분들을 지지하셨었고 여전히 막 그 갈피를 못 잡는 특히 그 20대 남성으로 대변되는 분들께 그냥 먼저 산 사람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소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해준다는 거가 다 됐나요? 그 사람이 막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또는 그 사람하고 대척점의 선거 같지만 사실은 같은 부류인 조금 젊은 40대 남자 하나 있잖아. 그 사람이 막 했던 말.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게 있나요? 하다못해 여성가족 폐지 못하지 않나요? 못했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윤석열이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준 건 단 하나? 같은 유튜브를 본다? 그래서 덜 외롭다?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대선이 옵니다. 그럼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그때 했던 말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나쁘고 여성이 문제고 장애인이 문제고 빨갱이가 문제라고 할 거예요. 빨갱이 없어요. 중국?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수출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막 중국인이 확산된다. 안 그래요. 이 나라에 그 노동하러 외국인들이 잘 안 와요, 요즘. 응? 여성?
여성이 문제가 왜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건 여러분들을 안정적으로 뭐 취업의 문제라든가 또는 그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고 그걸 착취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제발 요번엔 속지 맙시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러면서 이러겠지. 자, 여러분 뭐 군가산점제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위헌이라서 그래요. 그거는 군대를 안 간 사람 때문에 위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역병 중에 그래서 군가산점제 혜택을 100%가 보나요? 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만 보시죠. 그렇죠. 그럼 농민 되는 현역병은 뭐야? 넌 농민 될 거니까 저기 농민 가산점. 안 도와줘도 돼? 뭐 그럼 뭐 사과나무 2그루씩 더 주는 거야? 안 돼요. 저는 진심으로 군 복무 의무를 갖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공평해야지. 모두에게. 뭐 이를테면 면세라든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아마 민주당에서 그걸 고민할 겁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군가산점제 아니야. 근데 분명히 그 얘기 할 거야. 그 국민의힘 경선에도 대뜸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야, 어떻게 법대 나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런 사람들이 계엄도 했는데요. 야, 졸업 평점 1.98로 졸업한 나도 그 정도 법은 알아. 네. 또는 지금까지 제가 2.78로 제일 낮았는데 저거 나중에 처음 깨졌어요? 봤어요. 네. 그다음에 뭐 여성도 복무시켜라. 예. 자, 이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복무를 하든 나는 제외야. 59세는 안 가. 그렇잖아. 전생이 나도 안 가. 아, 저는 59세. 전역했기 때문에 안 갑니다. 아, 예. 하지만 그러려면 실제로 우리나라 군부대가 다 건물이 바뀌어야 돼. 그렇잖아. 잠자는 것도 달라야 돼. 씻는 것도 달라야 돼. 다 달라야 돼. 그럴 돈이 있냐고. 갑자기 나오냐. 그러니까 천천히 준비해야 되는 거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쟤네들의 특징이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법부의 수장을 뽑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행정부의 수장은 네. 이를테면 행정기계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변명을 가진 사람을 내가 한 명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행정대집행의 네. 달인. 근데 그런 말에 속지 마요. 여러분 그런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3년을 통해 느꼈잖아요. 그 불안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불행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적 있거든. 저 감독 정말 미워. 쟤는 왜 성공하고 난 실패하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지 않더라고. 진심이에요. 방법은 내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안전한 사회인 거죠. 저는 그것이 지금의 젊은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 여성을 증오한다고 해서 이를테면 그 대림동 가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건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불행이 해소되지 않는다. 3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네. 3년째 같은 질문에 답이 틀리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혼나. 안 돼. 다시 이제 어린이날. 예. 네. 기승전 어린이날로 하는데요. 저 백정men 작가님도 말씀 하나 해주시죠. 아, 네. 네, 뭐 워낙 변영주 감독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최종 과정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그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공화국 시민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야 된다고 공감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의 주류고 우리가 다수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 이긴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최종 마침표를 찍는 과정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계엄을 옹호하고 뭐 내란을 여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란 세력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패한 기득권 세력한테 너희가 틀렸고 너희들은 이제 해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최종 과정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다수라는 것, 우리가 주류라는 것을 마지막 확인을 해주는데 다 같이 이제 좀 참여를 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오늘 5월 5일이 더 풍부해진 것 같고요. 정말요? 또 마음이 그럴 리가 따뜻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들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주로 독자층은 저희 구독자층은 어린이와 함께 보는 분들일 테니까요. 그리고 어린이가 봐도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 그건 한번 복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에버그린 콘텐츠를 기억하면서 그럼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은지의 뉴스인 5월 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